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8,993명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달 초중반에 하루 확진자가 최대 35만 명이 나오며 유행이 정점에 이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서 전국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또 확진자 동거인의 자가격리도 면제되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오늘도 14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더블링되던 확진자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서 주말 효과가 사라졌나 이런 대화도 나눴는데 오늘도 조금은 줄었네요. 예, 이게 화요일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화요일까지는 보통 있었는데 네. 1월 중순부터 이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이후로는 주말에도 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비해서 633명이 줄어서요. 일단 주말 효과가 생겼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중에서 급증 추세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예. 즉 내일 나오는 환자 수가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20만 명대 초반이라면은 예. 급증 추세 자체는 둔화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네. 다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서 지금 727명인데 전일에 비해서는 12명 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망이 112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합치면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아직도 이 정도라면은 관리 가능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도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48.3%에 비해서 준중환자실이라든지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를 넘고 있고 준중환자실 경우에는 63.1%나 되어서 우선 오미크론의 특성상 많은 재택 치료 환자들이 나오면은 이 중에서 이 악화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일반 병상으로 갔을 때 거기서 대기가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확진자가 이렇게 배가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지금처럼 네.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우선 일반 병상이 부족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환자들의 중증화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부정적인 지표로는 양성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40.5%까지 됐어요. 40% 그래서 라고 40.5%라는 이 숫자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상당히 부정적인 지표이긴 한데 앞으로 내일 숫자 또 목요일 이 최고치가 이번 주의 최고치가 얼마나 될지가 지금 이번 유행의 기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나온 확진자 수는 주말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나올 확진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의료 역량이 어느 정도가 관리가 가능하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예. 당장 3월 9일 대선일인데 일일 확진자가 23만 명 이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23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이거는 의료 역량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도 불확실한 점이 많죠. 지금 오늘의 이 발표된 통계 자료라는 것은 이미 중환자라는 건 1, 2주 전에 확진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10만 명대였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23만 명까지 늘어난다면은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1,200명 정도 중환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3월이 되면은 2,000명이 넘어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대치라 그러면은 감당 가능하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때도 그 숫자에서 1, 2주 지나야 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감당 가능할 수준인지는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일반적인 방역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지금은 이 유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확진자의 규모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중환자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의료진이 부족해질 걱정도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확진자 중에 의료진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의료진이 부족해서 병상을 못 돌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BCP는 또 따로 마련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의료진인 경우에는 5일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더 부족해지게 되면은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더 나간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감염된 의료진이라 할지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월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
방역 패스 적용 중단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언론이 떠들썩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11종에서 이제 QR코드를 찍는 걸 안 하게 되는 건데 교수님은 이런 결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필요하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이 유행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완화를 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방점이 거꾸로 찍혀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오미크론이라는 이 지금 전파력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밀접 접촉 격리 또는 방역 패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행의 규모를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재택 치료를 잘 받고 입원하지 않고 입원한 사람들도 중증화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최대한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20만 명씩 나오는데 이 분류서부터 재택 치료 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방역 역량을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방역 패스라는 것이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 시설에 가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인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좀 더 접촉을 줄이고 본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는 지금은 없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 뭐 낭비되는 그런 의료 역량이랄까요? 인력을 좀 줄이자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은 이 방역 패스 중단 결정을 반기면서 영업시간 제한도 이제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런 요구가 커질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이 완화를 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럼 만약에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면 이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시기는 뭐 그다지 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적 모임 6인하고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제한 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마저 만약에 빨리 푼다면은 우리가 유행의 통제 규모를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의료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감염자가 늘어나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이 급증 추세가 둔화되면서 정체되는 시기가 되면서 그 1, 2주 후에 의료체제가 잘 감당할 수 있다면은 그다음에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죠. 우리 의료체제가 이제 더 이상의 확진자 증가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완화하게 되면은 사실은 의료 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적 모임 인원이라든지 영업 시간을 바꾸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예, 지금 상황은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지금 방역 통제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푼다면은 사실은 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서 이 부분들은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 뭐 6인이냐 8인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방역 완화 기조로 가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동거인, 그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이잖아요. 일단 동거인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고 그리고 동거인 중에 미접종자는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PCR 검사를 2차례 받았던 것이 이제는 권고로 바뀐다고요. 예, 이제는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규칙대로, 그 지침대로 PCR 진단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못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네. 결국은 지금 이 PCR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진 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동거인 또는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이 감염력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전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수하면서 결국은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것도 불가피한 조처라고 봅니다. 교수님, 근데 기존에는 정부가 극도로 이제 조심하던 기조였는데 지금 조금 이런 부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릴레이 감염이라든지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 부분의 방역 통제의 역량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즉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관리하는 또 고위험군을 관리하는데 좀 더 선택과 집중으로 역량을 투입을 하고 그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각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좀 잘 지켜달라 하는 쪽으로 이 방역의 방침 자체가 목표 자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4차 접종 이거 맞아도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지금 맞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3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또 특히 50대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2차 접종 후에 3차 접종인 경우에도 6개월 정도에 맞는 것을 뭐 저는 권고드리고 싶고요. 네. 건강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여러 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외에. 근데 4차 접종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면역 약화 환자인 경우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혹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지 혹은 요양원에 와상 환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기저질환이 깊으시고 네.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항체가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중증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정해서 4차 접종을 하는 것이고요. 보통 뭐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지금 맞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 그 4차 접종 계획도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4차 접종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3차 접종도 좀 궁금한데요.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 아직 3차 접종 맞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젊은 층은 그런 경우에 빨리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게 너무 지금 3개월 이후에 맞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6개월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이 유행이 다 끝나버린다면 뭐 맞을 필요가 없고요. 그 6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맞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이것이 뭐 3차 접종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중증화 예방 효과라는 것들도 사실은 3개월이 지나서 6개월까지도 충분히 2차 접종만으로도 충분하고 3차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감염 중증화 예방 효과가 더 많이 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가능한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서 맞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먹는 치료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4만 1,000명분이 국내에 들어왔고요. 지금은 40대 기저질환자까지가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자인데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의사의 재량에 맡겨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도 궁금해요. 맞는 말이죠. 예. 모든 사람들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 다 처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이 약이 5일간 복용하는데 530불입니다. 6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약이고요. 네. 우리가 76만 2천만 명분을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약은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7만 3천 명 정도. 7만 3천 명. 예. 거기에 지금 처방한 것을 빼면은 한 5만 명 정도가 이 재고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17만 명, 20만 명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에 처방을 한다 할지라도 이 5만 명분이라는 건 굉장히 적은 숫자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처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선적으로 고위험군들이 위중증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분류를 잘해서 처방을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이 5만 명이라는 것도 이번 유행이 끝나기 전에 다 써버리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처방을 해서 위중증 환자를 줄여야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그 확진자에 비해서 위중증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할 필요는 있고요. 연령에 대해서는 저연령층인 경우 뭐 지금 12세 40kg 이상이면 처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분들 중에서도 면역 약화 환자들 뭐 선천적으로 심장 기형이 있다든지 어려서 미숙아로 태어나서요. 네. 또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다든지 소아 당뇨라든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처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40대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40대 이상의 기저질환과 그 이외에 60세 이상 고위험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증상이 있고 고위험군으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연령에 상관없이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접종을 하는 것은 물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 문제를 좀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 지금 있는 이 5만 명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처방이 되어야만 위중증 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처방이 되어야 하고 연령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전국 학교가 내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 원칙은 정상 등교인데
자세한 거는 학사 운영 이런 거는 교육청이랑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방역 책임을 각 학교 그리고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연치 않게도 지금 오미크론이 최정점으로 가는 시기에 학교 개학하고 또 선거가 겹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상황이죠. 특히 학교 등교 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검사 키트, 자가 검사 키트만 갖고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음성이 나왔다고 음성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본인이 집에서 이 시기를 두고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해보는 때 이 접촉에 대한 감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지만 네. 대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방역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대면 수업 자체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였었는데 그래서 2주간은 탄력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 코로나19 특히 이 오미크론의 유행 양상을 잘 봐가면서 예. 또 학생들의 발생 양성도 잘 봐가면서 또 지역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을 하고 각 학교들의 학생들의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밀집도라는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이 수업을 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시기가 잘못되게 되면은 학생들로부터 시작한 집단 발생은 전 사회 특히 부모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사회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수가 있고 네. 이 유행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면 등교라는 거는 지금 3월 한 2, 3주까지는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쪼록 학교 현장에서 좀 안전한 교육이 이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